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이제 선택과목 미적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첫 번째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x 플러스 a의 2의 x에 대하여 f'2가 2의 8제곱이다 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뭐 하자? 미분계수값 물었으니까 미분하자. f'x는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는 형태니까 x 플러스 a 플러스 1의 2의 x, 얘가 f'x인 것이고, 내가 궁금한 건 f'2의 값이니까 2 대입하면 a 플러스 3의 2의 제곱, 요게 결국 8, 2의 제곱인 거니까 따라서 a 플러스 3의 값이 8, 따라서 a 값은 5가 되어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4번 시컨트 세타가 3분의 루트 10일 때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컨트 세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될 것이고, 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3분의 루트 10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3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때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으니까 1 마이너스 10분의 9 들어가면 되니까 10분의 1이 바로 사인 제곱 세타 값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ln 3x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극한값을 물었으니까 정리부터 해봅시다. 위에 있는 값이 ln에 대한 차이니까 결국 나누는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했더니 리미트 x가 0에 대해서 0의 우칸이죠 당연히 x분해가 아니라 네모분해라고 얘기할게요. 네모분해 1 플러스 네모, 여기도 네모가 0으로 가는 걸로 생각할게요. 이런 경우엔 이 극한값이 1이었거든요. 즉 여기도 보다시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플러스 1까지 딱 있는데 얘네 둘의 모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분모에 3분의 2를 곱해버리면 분자에도 3분의 2를 곱해주면 같은 식이 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요 극한값이 어디로? 1로 수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3분의 2다 라고 얘기하면서 3번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함수 fx가 보기와 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2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극한에 대해서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값의 범위, 함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를 조금 안에 있는 값인 등비수열의 공비 2분의 x가 만약에 얘 절대값 취한 게 1보다 작으면 이 자체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얘네 자체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로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어 주면 1 플러스 2x분의 1의 2n제곱분의 1 곱하기 3의 2x의 하나 남고 마이너스 2분의 x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1보다 큰 숫자니까 얘네가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이 자체는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것이니까 분자에는 2분의 3x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절대값 2분의 x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절대값이 1인 경우를 얘기해줘야 되겠지만 보다시피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홀짝 다르게 음수 양수가 달라진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x가 1인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요 값이 1인 경우, 요 값이 1이니까 2분의 2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2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의 홀수번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fx는 x,
미안합니다. fk는 k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x좌표를 구해야겠다라는 거. 그럼 그래프 찾아봐도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좀 굵게 그릴까? x축, y축은 x축, y축 이렇게 두 개 굵게 그려놓고 그 다음엔 절대값 x가 2분의 x가 1보다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가 기준? 2가 기준일 거예요. 그 다음 왼쪽은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의 반등짜리 여기 그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밑으로 가야 되죠. 밑으로 한 이 정도.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될 것이고 2일 때는 1이가 있으니까 여기 채워진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땐 쌤 아까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2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2보다 그러니까 x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2분의 3이니까 2일 때 3 되는 값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더 밑으로 가서 마이너스 3 지나는 형태의 직선 요렇게 생긴 직선 좀 더 빌려줘.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중간값을 지워주면 되겠죠.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지워주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 했을 때 이제 나는 y는 x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어야 되니까 여기 들지 나는 원점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거기와 만나는 지점들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디? 이 마이너스 2일 때 만나고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에서 또 만나고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또 다시 만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합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될 것입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2와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만나는 두 점을 pn, qn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략 그려볼게요. 굵게. 얘가 y는 아래로 블록하고 있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2n의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난 친구 이 친구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을 뭐라고? pn, qn이라고 얘기할 때 모양상 그렇진 않지만 얘네 둘이 만나는 너무 안 맞나? 너무 그런가? 조금만 올려줄까? 이 정도 하면 좀 그래도 그렇게 보이려나? 만나는 두 점을 pn, qn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좀 그럴듯해 보이나요? 그래서 걔네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 할 때 an분의 1의 급수값을 계산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뭐를 알아내야 될 것이다. 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야 될 것이고 또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 똑같이 요런 변들을 알아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그럼 알아내려 했더니 바로 pn과 qn의 x좌표의 차이 또는 y좌표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니까 pn의 x좌표 알파 qn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두면은 pn은 또 어느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 또 qn도 x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둘 중에 뭐가 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얘네 둘은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을 연립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2n은 x 플러스 1의 이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두근이 뭐가 된다? 바로 교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라는 거. 즉, 요 방정식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될 건데,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n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둘의 차이의 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을 것이고, 얘는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랑 같다 라고 되니까 정리해주면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플러스 8n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얘는 4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5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수 형태는, 우리 급수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등비급수 형태, 등비수열에 대한 합인 얘기, 또는 루트 있어가지고 쭉 지워진 형태, 또는 우리 분분분수 꼴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로 2차로 주어졌다는 건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야지 부분분수 꼴로 날아갈 테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12, 얘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5분의 1 요거랑 같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정리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분수 나누어주면 2n 플러스 1 둘의 차이, 2n 플러스 5에서 2n 플러스 1을 빼주면 플러스 4니까 2n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럼 4분의 1은 냅두고 n에다가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1 대입하면 7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2 대입하면 9분의 1. 아직 날라간 형태가 없다. 한 번 더. 3 대입하면 7분의 1 빼기 3 대입하면 11분의 1. 이런 형태로 반복되니까 보다시피 7분의 1 지워지고, 9분의 1은 그 다음에 11분의 1도 그 다음으로 쭉 지워질 테니까 이 3분의 1과 5분의 1 부분만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정리해주면 5, 3, 15분의 8 나오니까 얘는 15분의 2. 그래서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문제 너무 길어가지고 쌤 다 잘라냈고, 그림이랑 보기만 다 가져왔는데, 와, 진짜 보기 봤는데, 이 문제를 누가 출제하셨을까? 숫자를 보고 나는 조금, 와, 이게 무슨 숫자야?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트렌드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형에서의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가 옛날에는 공비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공비 구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 첫 번째 넓이 자체, 공비는 쉬운데 첫 번째 넓이를 좀 구하기 어렵게 주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는 둘 다 해당합니다. 첫 번째 넓이도 조금 안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비도 좀 안 보일 것 같은, 둘 다 해당하는 문제이긴 하는데, 공비에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좀 첫 번째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기하적인 성질도 조금 잘 파악해주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등비급수 문제를 항상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하는데 길이를 하나 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큰 우리 길이가 여기 1대 루트 3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근데 여기 A2, B2, C2 여기도 1대 루트 3인 길이를 유지하게끔 한다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여기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길이가 여기가 2x라고 하면 이 x값이 결국은 공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표는 뭐다? 첫 번째 그림에서 S1 넓이를 구할 것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 바로 요 길이,
요 길이만 알아내면 바로 공비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요길 수도 있고 요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도형이 나왔을 때 그 도형에 대한 길이를 하나 구하는 게 내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S1 첫 번째 그림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문제에서는 A1, B1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B1, C1의 길이가 2루트 3. 직사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어차피 2루트 3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A, D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3분의 2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직각인 거 알고 있고, 길이 B가 보다시피 1대 루트 3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3분의 날라가면서 2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인 직각삼각형, 즉 요각의 크기가 60도, 요각의 크기는 30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각의 크기가 30도, 요각의 크기는 60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형태의 길이 B가 일정한 삼각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 B1, C1, D1이란 요 삼각형에서 요 부분, 원의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B1, E1, B1이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E1, B1을 밑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높이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맞죠? 3분의 4 해야지. 다 맞죠? 그러면은 이 약분하고 나니까 아직 덜 뺐지, 뺄 건 아직 남았지만 앞에 큰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4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될 거냐 했더니 이 B1, F1G의 그 다음에 여기 호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지금 요 부분 넓이만 빼주면 S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 F1과 G1이라고 하는 점들은 특징이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조건 중심과 연결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중심과 연결해버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되면서 요 각의 크기 30도, 그 뜻은 여기 각의 크기 60도. 그 다음엔 보다시피 여기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각도 여기도 둘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보면 정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둘이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가 60도인 것을 또다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알 수 있는 게 요 각의 크기 60도, 60도. 그 뜻은 얘네 둘이 평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느 부분, 바로 요 부분, 요 빨간색 칠하는 요 부분의 넓이나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셈 칠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조금 요상한 요렇게 생긴 원에 둘러싸인 부분이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 같으니까 결국은 요 부채꼴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넓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여기가 루트 3이겠죠.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라 거기다가 각의 크기 3분의 파이, 요게 바로 부채꼴 넓이 되니까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보다시피 문제에서 보면은 파이랑 루트 사이에는 분해가 없으니까 6분의 1을 좀 묶어내도록 할게요. 6분의 1을 묶어내면 얘는 2 곱해준 거니까 8 루트 3, 얘는 3 곱해준 거니까 3파이다. 그럼 일단 답은 4번, 5번은 아니겠네. 왜냐면 여기에서 뭔가 우린 등비수열의 급수 써서 뭔가 개수만 붙을 거니까 상수배만 더 곱해질 테니까 일단 1번, 4번, 5번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찍어주려고 하면 분모가 798, 798, 864, 864 웬만하면 1, 2번 중에 찍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차피 우린 찍는 연습은 지금 이 문제 풀이하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풀이에서는 마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뭘 알아내야 될 거냐 했더니 쌤 방금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 길이가 2, 요 길이는 2루트 3인 걸 알고 있을 때 나는 이제 A2, B2
요 길이를 알아내야 될 것이다. 또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를 x라 두면 여기가 루트 3분의 x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숫자가 이쁘지 않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숫자 주기 좋은 여기를 x라 두면 여기가 루트 3x다 라고 주어질 거라는 거. 그럼 내가 또 알 수 있는 각은 뭐냐 했더니 요 각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몇 도? 30도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도 얼마냐 했더니 x 루트 3. 여기 길이도 x 루트 3인 걸 알 수 있으니까 B1에서부터 C2까지 길이가 2x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도형과 원래 도형 사이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x라 두고 나머지 길이는 x랑 이런 값을 갖겠네 이렇게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이를 또 다시 구해내야 된다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몰라. 그 다음엔 더 쓸 게 없어. 남은 건 뭐 있어? D1이 어디? 원 위에 있는 점이란 거 안 썼으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으면 요렇게 연결시켜야겠죠. 중심과 연결시키면 요게 반지름이 루트 3. 그 다음에 C2, X2, D2의 길이가 X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O에서 중심에서부터 C2까지의 길이가 바로 루트 3-X 제곱이 될 것이고 O에서 B1까지의 길이는 루트 3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랑 같냐 했더니 B1에서 B2까지 길이랑 B2에서 C2까지 길이 아까 얘기했던 이 2x 루트 3이랑 같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2x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루트 3 더하기 루트 3-x 제곱이랑 같다라고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항 해줄게요. 루트 3에 이항 해주면 얘를 왼쪽 이항하면 2x-1 주어질 거고 얘가 3-x 제곱. 전개 3에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3-x 제곱. 이항 해주면 얘는 13x제곱은 12x 플러스 3 플러스 3 날라가니까 결국 x라는 게 13분의 2, 12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x라고 했던 게 13분의 12가 됐으니까 몇 배 해줬다? 13분의 6배를 해줬다. 닮은 비가 얼마? 13분의 1대 13분의 6이니까 넓이 미는 1대 169분의 36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럼 다 구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이라고 하는 것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1-169분의 36분의 6분의 1에 8루트 3-3파이라고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169에서 39 뺀 값 133분의 169 곱하기 6분의 1에 8루트 3-3파이라고 나오게 되니까 638 798분의 169에 8루트 3-3파이다 라고 나오게 돼서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들으기 복잡하네요, 맞죠? 쌤도 해봤지만 뭐 이렇게 나오지가 않노,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노 하면서 쌤도 계산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계산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복잡한 숫자가 있더라도 우리 문제는 좀 일정하게 이 등비 급수에 대한 문제는 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구하고 그 다음엔 공비 구하는. 물론 이 두 단계에서 특히 공비 구하는 게 최근에 어렵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 6월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공비 구하는 걸 자꾸 어렵게 내버리면 첫째 항을 너무 쉽게 구할 테니까 거꾸로 첫째 항이 쉽게 공비는 어렵게 첫째 항이 어렵게 공비는 쉽게 이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한 넓이 구하는 방법들도 자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8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2, 4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각각 M1, M2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각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을 L1, L2라고 하자. 기울기가 M1, M2인 직선을 L1, L2. 그 다음에 직선 L1을 Y축 대칭한 직선을 L3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난 점 BC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림 한번 보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림 좀 크게 그려놨어요, 쌤이 일부러.
이게 어렵지 않은데 29번 문제를 되게 어려워한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문제 조건 보면 A점과 B점 사이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다? 문제에서는 10이다 라고 주어졌고, A점과 C점 사이의 길이가 9다 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나 조건 삼각형 ABC의 무슨 원? 외접원.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도 심지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무슨 얘기를 써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문제는. 외접원에 삼각형 주어져 놓고 외접원에 반지름 줬다? 뭐 써야 되는구나? 사인 법칙 써야 되네 라고 대놓고 준 거죠. 사인 법칙 써야 된다는 것은 길이 알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각들, 요 각과 길이 알고 있는 각에 대한 맞은편의 각, 요 각. 이 두 각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인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건 기울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축과의 x축과 만나는 각도를 뭔가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L2랑 만나는 직선은 베타, L1과 만나는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각이 전부 탄젠트 값이 1보다, 요게 탄젠트가 m1, m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탄젠트 값이 1보다 작다는 건 그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각들이다라는 게 문제에서 힌트죠. 자, 그러면 일로 가서 x축과 이게 평행하게끔 선 빨간 선이 x축과 평행하게끔 그리는 거예요. x축과 평행하게끔 그렸으면 여기가 바로 L1에 대한 거니까 여기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A점에서부터 x축과도 평행하게 뚝 그려놓고 그럼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파란색 각으로 여기 C점도 있죠. L2라는 직선 여기가 베타 그럼 여기도 베타 이렇게 될 테니까 첫 번째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쉬운 각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A점에 대한 각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3라는 애가 이 L1이라는 애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X축에서부터 L2까지의 각도는 여전히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 B점의 각도가 2베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각,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AB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맞은편의 각인 C각을 내가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9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각 B각을 알아내야 된다는데 B각은 오케이 알아냈어. 이제 C각을 알아내야 되는데 C각에서도 반대편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각을 알아내기 좋았으니까 나머지 요각 몰라 세타라 두면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 베타가 아니라 이 알파여야 되죠? 이 알파 여기 이 알파 플러스 세타면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세타 각은 파이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럼 이제 뭐 쓰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2분의 15인 걸 알고 있으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맞은편의 길이인 12가 2r인 15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인 2알파 분의 9가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인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러면 5분의 4인 걸 알 수 있고 사인 2알파가 얼마인 걸 알고 있냐 했더니 15분의 9, 즉 5분의 3인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3.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인 알파 베타가 사인 2 알파 베타가 5분의 3이란 거, 코사인 2 알파는 5분의 4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각의 크기가 어차피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애들이라 했으니까 2 알파도 1, 4분면 각 위에 있으니까 양수일 것이다 라는 거.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배각 공식에 의해서 1 2 사인 제곱 알파가 5분의 4니까 2 사인 제곱 알파는 이항해주면 5분의 1. 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인 걸 알아낼 수 있고 똑같이 제곱 더한 게 1이어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3이 코사인 알파의 값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엔 그럼 난 탄젠트 값은 알아냈네. 탄젠트 알파. 왜냐면 M1, M2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울기 알아내야 됐으니까 탄젠트 알파의 값은 3분의 1이다라는 거. 탄젠트 베타의 값을 알아내야 되니까 얘를 이용하면서 사인 베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여기 곱하기 사인 알파 라고 될 테니까 대입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알파 베타도 바로 구할 수 있죠. 5분의 3인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분의 3인 거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결국 사인 베타의 값은 너가 일로 가자. 얘는 5루트 10분의 12에서 3 빼니까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베타 값도 구하면 되는데 코사인 베타 값은 그러면 제곱하면 250에서 9 빼면 되니까 맞죠? 5, 25에서 10 9, 81 빼야 되구나. 81 빼면 되니까 4, 9 2, 6, 169 코사인 제곱이 250분의 169니까 5루트 10분의 13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 베타의 값은 13분의 9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얘가 M1, 얘가 M2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78 곱하기 M1 곱하기 M2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78 곱하기 13분의 9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될 것이고 약분하면 6, 약분 한 번 더 2. 답은 18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인 법칙의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 얘기하면서 사인 법칙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 사인 법칙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해주고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 쓸 수 없는가 한 번쯤 고민을 꼭 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fx는 a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b 라고 주어졌고 알파 베타가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 있는 값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값이구나 값인 걸 알 수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 프라임 알파는 f 프라임 베타 둘이는 0이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값 플러스 베타 분의 1이 0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0이다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자라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소? 주어진 것부터 차근차근히 계산해 봐야겠죠.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가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단 f 프라임 x부터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 프라임 x 구하면 마이너스 a에 sin x 플러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상수는 미분하면 날라가니까 결국은 1-a의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결국은 요게 0이 되도록 한 애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의 0의 근이 0이라고 하면 0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징적인 게 어떨까 했더니 좀 이양해주면 x 코사인 x는 a-1의 sin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결국은 문제에서 탄젠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탄젠트로 좀 고쳐보면 탄젠트 x는 a-1분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변화하지 않고 요것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특징적인 게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얘도 무슨 함수? 기함수. 얘네 둘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함수 둘의 교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랬을 때 물론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점을 지난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만약에 뭐 조금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 교점이 있으면 나머지 교점은 반대편에 딱 어디에 위치하게끔 원점 대칭하게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네 둘이가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관계여야 된다. x값으로 생각하면 그럼 부호만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알파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가에 대한 얘기는 잘 써먹었네, 맞지? 걔네가 0이 되는 걸 통해서 이 방정식의 근이 원점 대칭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반대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합시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베타라고 될 거고 얘 플러스 베타 분의 1이 0이 된다는 거. 그러면 얼마? 2베타분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깥 나가면 플러스가 되면서 2탄젠트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 0이 된다. 이 약분해주면 결국은 탄젠트 베타 플러스 1한 값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값은 뭐구나? 베타가 양수라 했으니까 4분의 3파이여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알파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선 f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값을 구하자 했었는데 얘는 결국은 둘의 차이가 2분의 3베타니까 2분의 파이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파이 값은 2분의 파이 플러스 b만 남게 되겠네. 그럼 또 뭐 알아내야 되네? b 값 또 c 값도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C값은 극한값이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요 값이 수렴한다라는 것인데 보다시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요거 가지고 x가 0으로 갈 때 fx 요 극한값이 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가지 말고 선 여기다 적을게요. a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b에 대한 0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값이 또 뭐구나? 알 수 있는 값은 이제 b라는 게 마이너스 a랑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c라고 했으니까 c도 구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를 마이너스 b라고 적어주면 b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x제곱 플러스 x분의 사인 x 요 값이 c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값은 극한값 취하면 얘는 2분의 b 플러스 1이 남아서 얘가 c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쭉쭉쭉쭉.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쓸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아까 베타가 4분의 파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를 위에 요 방정식에 대입해 볼게요. 근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 했더니 a-1분의 4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 x에다 4분의 파이 넣으니까 1분의 4분의 3파이 값이 탄젠트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1분의 1이 양변에다가 a-1을 곱해주면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a-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4분의 3파이니까 a 값이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있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저거 달아줘야 되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한 게 c 값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 그럼 8분의 3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 c 값이 되는 것도 알아내신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f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인데 c 값이 결국은 지금 현재 8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b 값은 한 번 더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요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이것은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파이 이렇게 되고 8분의 1로 다 맞춰주면 되겠다. 맞지? 8분의면 4 8분의면 2 하니까 4 6 3이니까 4 6 3
1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Q값은 8분의 13인 걸 알아냈고, 내가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값은 120 P 플러스 Q값이었고, 얘는 120 곱하기 여기 4 곱해주면 되니까 8분의 9라고 나오겠네요. 약분 8분의 9 8 약분해주면 8 1은 8 40 나오니까 15네. 15 곱하기 9고 9, 5, 45. 그러면은 4 더하기 9니까 13. 135가 나온다라는 거. 되겠나요? 시작이 되게 조금 막막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탄젠트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탄젠트 만들어주면 탄젠트 기함수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부호가 반대인 관계다라는 거 가지고 조금 정리해주는 신기한 문제였다라는 거.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베타 알파 값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좀 드물어서 이게 근을 구하지 않고 부호가 반대다까지 잘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막히는 경우도 조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